하여간 자 한번 해보자. 여기 수열 파트가 주먹구구식으로 풀면 어떻게든 풀리는 문제들도 많은데 이게 이제 정확도와 스피드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또 어쩔 때는 그냥 정석대로 그냥 딱 풀고 뭐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래. 일단 뭐 이런 등차 수열의 특징 이런 거나 등차 중앙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저 기출 때도 했으니까 이런 건 뭐 더 안 해도 될 거라고 봐. 이런 간격이라서 주로 쓰는 게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에 쓰는 게 이렇게 6번째 항, 8번째 항, 8번째 항 같은 경우는 바꿔주면은 이렇게 바꿀 수 있고 6번째 항 같은 경우는 바꿔주면은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지? 그리고 얘도 다 바꾸면 그래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다 하나씩 바꿔가지고 풀어도 당연히 되는데 다음과 같은 스피드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 왜냐면 이거 뭐임? 바로 안 나와? 3D일 거 아니야. 당연히 4번째 항이랑 첫 번째 항을 뺐으면 그 간격은 등차 수열이니까 3D일 거야. 이런 거 바로 나와줘야 되고. 그 다음 이것도 실은 이렇게 해도 당연히 되지만 등차 중앙 써가지고 이렇게 바로 나와주면 뭐야 이렇게 돼가지고 훨씬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잖아. 그치? 뭐야 왜 이래? 훨씬 더 빨리 찾을 수 있잖아. 그치? 뭐 결국은 그냥 아까처럼 하면 안 돼요 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오지만 이런 잔기술이 이제 나중에 좀 어려운 문제 풀 때 힌트들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이런 거 놓치는 거 없는지 그냥 어쨌든 A 플러스 5D, A 플러스 7D 하고 푸는 거 밖에 그냥 안 보이는지 이런 거를 은근히 잘 봐야 돼 여기가. 그래서 여기도 참 혼자 공부하실 때 아까 뭐 혼자 공부할 때 뭐 일단 풀어보고 모르는 것만 물어봐야지 할 때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 하나도 안 보고 그냥 어쨌든 답 나왔으니까 하면 이제 많이 놓치는 게 생기게 되는 게 이쪽 부분이지. 그래서 여기도 정말 놓치지 말고 잘 들어주셔야 된다. 내가 정말 모든 기술을 다 쓸 수 있는 건지 그냥 하나만 쓸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아마 이것도 풀어라 그러고 지금 시간 조금 주면 다 어떻게든 잘 풀 거야. 그리고 뭐 얘는 뭐 딱히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고 빼먹지만 않으면 쟤를 적당한 순서로 나열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공차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최소한 얘랑 얘의 순서는 정해진 거지. 얘가 앞에 항이고 얘가 뒤에 항일 거야. 그지? 그럼 이제 자네들은 나눠줘야 되는 게 뭐야? 모든 실수 A값 구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A가 이렇게 있을 때 아니면 이렇게 있을 때 아니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이거 3개 하라는 거네. 그지? 이런 것만 이제 잘 체크하고 해주시면 그 다음에 뭐 등차 중앙 그런 거 안 써도 바로바로 나오지. 이거 몇이야? 이건 10이겠네. 등차 수열이니까. 그럼 이거는 1. 이거는 마이너스 8. 뭐 이런 거 이제 빨리빨리 찾아주시면 되겠고. 됐지? 그 다음에 아래 것도. 자, 앞부분은 이제 딱 보고 A1과 A9의 9번째 항에 절대값이 쓰여져 있는데 당연히 지금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인지 판단이 바로 쓰냐 안 쓰냐 서 안 서? 쓰지? 써야지. 요게 A9가 더 작다는 뜻이니까 되냐? A9가 더 작다는 뜻이니까 다시 말해 A1이 더 크다는 소리니까 그럼 이 둘 중에 음수이려면 얘가 음수여야지. 작은 게 음수여야겠지. 됐나? 따라서 이것도 실은 절대값 뭐 범위 나누고 그럴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바로 나와 주셔야 되는 거고. 됐죠? 됐죠? 그럼 이것만 가지고 바로 공차까지 나오겠네. 왜? 빼면 마이너스 20인데 간격은 8이기 때문에. 됐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원래 기본 기술대로 15번째 항이니까 첫째 항 더하기 14D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지. 됐지? 아니면 여기서 그러니까 되게 많다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2분의 5일 거 아니야. 8분의 20 하면 맞아? 그럼 공차가 이건데 뭐 첫째 항 더하기 14D에도 되고 여기서 가는 것도 언제나 9번째 항에서 바로 간다라고 하면 몇 칸 가면 돼? 이런 것도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 9번째 항부터 가면 몇 칸 가면 돼? 손가락을 들어 10, 11, 12, 13, 14, 15 6칸 가면 되네? 뭐 이런 식의 계산을 하셔도 되고. 그치? 됐지? 다음 등차 수열의 합 같은 경우도 크게 이제는 계산을 두 가지 스타일로 볼 수 있을 거야. 등차 수열의 합 구할 때
내가 맨날 말하던 게 그 1부터 100까지 더하던 합을 생각해서 맨 앞에 거랑 맨 끝에 거랑 더해서 항 개수 곱하고 나누기 2. 요 구조도 당연히 잘 알아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엔 일반항이 뭐 예를 들어 2n 플러스 5 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항이 주어져 있을 때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건 크게 문제에 따라 항상 두 가지 후보를 가지고 봐야 돼. 그냥 저렇게 쓴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S10을 구하래. 10번째, 10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래.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저거지 뭐. 여기다 1 집어넣는 첫째 항 더하기 10 더하기 10 집어는 25. 뭐 이런 식의 계산 방법이 있고, 한 개수는 10개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빠르게 뭐 시그마는 뒷단원이긴 하지만 당연히 시그마도 계속 쓸 거야. 아니? 시그마에 빠르게 장착해서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시그마 장착하는 방법도 이렇게 윗대가리가 n이 아니라 숫자가 들어가는 경우는 밑에 n을 써도 되고 k를 써도 되지. 그거 좀 잘 뭐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이렇게 쓴다던가 n이라고 해놓고 여기를 k로 쓴다던가, 그럼 말도 안 되는 오류는 제발 좀 범하지 말고요. 어차피 같은 계산 이래 놓고 빠르게 시그마 공식을 이용해 주셔도 되고, 항상 두 가지를 잘 생각을 해줘야 돼. 그렇지? 되냐? 지금 이거 시그마 공식 못 따라오는 사람 있어? 근데 이 n 공식이랑 이 5는 그냥 5가 10개 그래서 50 됐나? 이렇게 두 가지 항상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수열 쪽은 일단 이런 거에 대한 해석에 일단 겁먹으면 안 되고 천천히 잘 해석해. 뭔 소리야? 첫째 항이 마이너스 3분의 10이고 공차가 3분의 4인 등차 수열이라 그랬는데 이거 뭔 소리야? 그냥 조건 제시법이잖아. 저 집합은 누가 원소로 들어가? AM이. 요 등차 수열이 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랬을 때 이제 얘네들 중에 일부분이 이제 얘네가 되는 건데, 안에 들어간 게 근데 뭐다? M 항 번호를 말하는 거지. 그 다음 계산 결과가 자연수인 거. 그러니까 위에 등차 수열 중에 자연수만 갖다가 담아라 라는 소리겠네. 맞아?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항을 이제 여기서 또 막 각자 방식이 갈리겠지? 일반항을 잘 찾아서. 자, 1 넣어서 마이너스 3분의 10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4 하면 되겠지. 이제 요래 놓고 얘를, 자,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자, 이렇게 바꿔서, 그럼 여기가 3의 배수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당연히. 맞아? 얘는 둘 다 괜찮아. 이렇게 진행해도 되고, 그냥 간단하게 하나씩 나열해봐도 되고, 공차가 3분의 4이기 때문에 분자에다가 계속 4씩 더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그치? 그럼 3분의 마이너스 2. 그럼 요게 3분의 2. 다섯 번째 항이 3분의 6. 실은 두 개만 찾아도 이미 끝나. 맞지? 얘가 마이너스 2. 자연수는 아니야. 여기부터 자연수네. 그러나 어쨌든 뭔가 정수가 나오는 간격이 3칸인 거는 이미 발견이 되거든. 됐어? 이것 또한 등차 수열일 거 아니야. 맞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찾아올 수 있지. 첫째 항이 2고, 즉 이렇게 되는 수열을 BN이라고 했지. 즉 저렇게 되는 수열의 일반항을 바로 찾아줄 수가 있지. 첫째 항은 2고요. 이 수열의 공차는 지금 마이너스 2부터 여기까지 플러스 4가 됐으니까 아마 그 다음 것도 플러스 4가 될 거야. 혹시 모르면 확인해봐도 되고. 공차가 4겠네. 따라서 B의 일반항도 빠르게 4n-2 하고 찾아줄 수 있는 거지. 됐냐? 그리고 이제 또 자네들의 선택. 그래서 저 수열의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뭐 1 더하기 10 해도 되고 시그마 간단하게 이용해도 되고 4n-2 그래서 이제 시그마 해주면 이제 4 곱하기 2분의 10 곱하기 n 플러스 1 마이너스 20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도 되고. 됐나?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해도 괜찮지. 첫째 항이 마이너스 10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그러니까 지금 일반항을 뭔가 식으로 쓰려면 쓸 수는 있지. Dn 첫째 항이 10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D 플러스 10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쓸 수 있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시그마를 쓰면 좀 불편한 건 사실이야. 맞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오히려 다시 이제 그럼 이제 그 버전으로 써야지. 맨 앞에 거 더하기 맨 끝에 거 항 개수 나누기 2. 지금 이 문제는 이 방법이 좀 더 식을 깔끔하게 세울 수 있게. 그러니까 그때그때 맞게끔 식을 잘 세워주셔야 되는 거야. 됐냐? 이걸 해주면 바로 첫째 항이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12번째 항을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12번째 항이 계산해보시면 23이니까 공차 D까지 나올 거 아니야. 됐나? 실은 등차 수열 자체는 괜찮은데 이제 슬슬 너네들이 수열 쪽 나왔을 때 많이 어려워하거나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합 들어가기 시작할 때부터인데 어렵다기보단 얘도 아마 풀라면 풀 수는 있을 건데 뭐 잘 찾을 수 있겠어? 이 정도면 괜찮지. 일단 S1은 A1이지 이건 문제없지. 얘 같은 경우는 괜찮네. 왜냐면 두 번째 S2만 뜻은 뭔지 잘 알아주시면 두 번째 항까지 깔끔하게 구할 수가 있지. 두 번째 항은 뭐야? 마이너스 5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44. 됐나? 여기서는 계산 미스만 일어나지 않게 잘 조심해 주시면 되겠네? 그럼 바로 그냥 육안으로 공차가 확인되지. 공차가 플러스 6이겠고 따라서 일반항식으로 깔끔하게 세울 수 6n 마이너스 56. 됐냐? 1 넣어서 50 나오게 마치 그 직선 찾듯이 찾는 거라 그랬어. 그렇지? 그리고 SN을 구하라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만약에 저 SN을 1항부터 그 1부터 100까지 더하는 이 원리를 써서 세워도 당연히 돼.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야. 이렇게 세워도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시그마를 써서 하면 좀 더 편안하게 바로 그냥 식 하나를 바로 뽑아낼 수가 있겠지. 대신 이러면 이제 n항까지 합이라 위에다 n을 써야 돼. 그럼 밑에를 이제 k로 좀 바꿔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지. 그래 놓고 이제 빠르게 공식 써보면 6 곱하기 n 플러스 1 2 빼기 56n 하고 좀 더 빠른 단계로 식을 완성을 시킬 수가 있지. 3n 제곱에 3n에 마이너스 56이니까 마이너스 53n. 얘가 100n보다 크다 하면서 2차 부등식을 빠르게 완성시킬 수가 있지. 됐냐? 뭐 3으로 약분되니까 인수분해서 풀어주시면 될 거야. 됐지? SN과 그냥 1부터 100까지 더하는 등차 수열 합 원리를 적절하게 잘 섞어서 쓸 수 있어야 된다. 다음. 자, 이런 것도 이번엔 등비수열, 그러니까 등비수열인데 등차수열, 등차수열인데 등비수열처럼 풀지 않도록 조심. 그래서 저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을 A라고 잠깐만 표현하면 이렇게 이런 거는 뭐 잘 바꿀 수 있을 거라 봐. 요 위에 거는 뭐야? 이 빼기잖아. 선생님 빼기니까 저거 1R 아니에요? 하면 안 된다. 이건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고쳐 써야지. AR의 6제곱 빼기 AR의 5제곱 그 다음에 AR의 4제곱 빼기 AR의 3제곱. 그래서 항상 등비수열은 뭔가 인수분해, 즉 묶어주는 행위를 잘 해줘야 된다 그랬어. 여기는 그럼 AR 3제곱에 R-1 약분 다 되고 뭐야? R제곱만 남네. R제곱이 3 따라서 R은 뿔마 루트 3 좀 제발 루트 씌울 때 뿔마 좀 있지마. 근데 모든 항이 양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는 아니겠지. 루트 3 됐나? 됐지? 그 다음 구해야 되는 게 뭐야? A8 구하는 거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A8 구하면 AR의 7제곱이야. 계산 어떻게 할 거야? 물론 이걸 넣어서 A9에서 그대로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되고 뭐 좀 쉽게 얘가 그럼 결국 AR 제곱 곱하기 R의 5제곱이라고 찢을 수 있는데 얘 자체가 9기 때문에 빠르게 9 곱하기 요거의 5제곱 이런 식으로 처리해도 조금 더 계산을 줄일 수 있지. 됐냐? 그 다음에 그 루트 5제곱 나와 있는 거 계산하다 틀리지 마라. 잠깐이라도 막 뇌 혼란이 와. 그럼 차라리 5제곱의 본질적인 뜻 5개 써가지고 해! 틀리는 것보다 낫지. 그러니까 이게 3이고 요거도 3이고 그루트 3. 다음. 그래서 이제 등비수열 쪽은 이제 마찬가지로 뭐 지수계산조 또 지수계산 좀 또 막 삽질하시는 분들 이런 거 조심하시고 그냥 지수계산이니까 잘해줘라.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이다. 등비중앙 쓰란 얘기지. 양 옆에 거 곱하면 가운데 제곱이다. 자, 그럼 여기는 요거랑 지수법칙으로 덧셈 해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요게 a제곱. 따라서 a 값은 뿔마 제발 붙여라. 마이너스 4분의 1. 근데 모든 실수 a 값의 곱이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해석이 어떻게 돼야 돼? 이게 지금 따로 써보면 a 값이 하나는 플러스 2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이란 뜻이라 이거 두 개를 곱하란 얘기야. 그럼 당연히 양수와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음수가 될 거고 그 다음은 지수법칙으로 그대로 마이너스 4분의 1하고 더해야 되지.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지수 계산 또 틀리지 않게 조심. 이거겠네. 2분의 루트 2. 됐냐? 자, 모든 항이 음수라고 그랬어. 여기서 또 오해하기 쉬운 게 모든 항이 음수. 그럼 공비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오, 안 바뀌네. 그렇지. 모든 항이 음수라 그랬으면 공비는 양수가 반드시 돼야 돼. 그렇지? 오해하지 마. 왜? 등비수열에서 공비가 음수란 얘기는 부호가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야.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그지? 맞지? 즉 모든 항이 음수란 얘기는 이게 아니라 첫째 항이 음수의 공비는 양수여야지 되는 거야. 그치? 모든 항이 음수라 그랬으니까. 아무튼 그런 거 좀 잘 봐주시고 따라서 일단 이거 이제 고칠 건 다 고치자. 자, 이거 뭐 빠르게 하자. a제곱에 r의 6제곱이겠지? 이게 36이다. 됐나? 그래서 또 나눠주자. ar은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분의 이거는 이거분의 이거다 해주시면 아니다. 이왕이면 a를 깔끔하게 날릴 수 있게 제곱시켜서 나눠주면 훨씬 더 좋겠네. 그치? 그러면 이제 딱딱 날아가고 딱딱 날아가고 r의 4제곱이 4, 9, 36, 9. 따라서 r제곱은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기도 원래는 뿔마를 붙여야 되지. 그러나 여기가 제곱이기 때문에 당연히 3.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뿔마 루트 3이 붙는 건데 이 조건에 의해 r은 루트 3 이렇게 잘 나와주시면 문제는 없겠네. 됐나? 자, 등비수열합 공식은 아직도 안 외웠으면 제발 좀 외워라 좀. SM 대신 절대값이 있으니 절대값 처리 좀 어떻게 할까 좀 보자. 자, 등비수열 공식 써봅시다. 그대로 그냥 첫째 항 공비 다 나와 있지. 그러니까 등비수열은 합을 구할 땐 그냥 오직 공식 대입이라 일반항도 굳이 안 찾아도 돼. 굳이 필요하면 찾아야 되겠지만 바로 공식 1 마이너스 r분의 특히 공비가 음수일 때 여기 조심하라 그랬어. 첫째 항에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r 할 때 제발 괄호 좀 쳐. 이렇게 쳐야 돼. 그치? 그리고 나서 뭐 n항까지 잡고 n제곱하고 얘가 홀수냐 짝수냐를 따져서 이 마이너스를 처리해 줘야 되지. 지금도 n이네. 됐지? 요거 막 맘대로 얘는 괜찮지. 얘는 1-r인데 이건 여기 1제곱 확정인 거라 얘는 괜찮지. 근데 위에는 안 돼. 따라서 요게 이제 SN이 되는 거고 여기에 지금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지금 식이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4배. 되냐? 뭐 절대값 성질에 맞게 잘 처리할 수 있겠어? 일단 이 문제는 다행인 게 여기 이거 줬어. 홀수. 자, 만약에 저거 안 줬으면 이제 너네들은 이거 문제 풀 때 홀수인 경우, 짝수인 경우 나누고 진행을 해야 되겠지, 그지? 지금은 홀수라고 줬기 때문에 얘가 홀수면 그럼 요 마이너스는 살아나가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바꿔도 될 거고 그 다음 이게 3분의 8인데 알지? 절대값은 양수 확정이면 들락날락 해도 돼. 즉 3분의 8이니까 양변에 8분의 3 곱해서 이짝으로 넘겨줍시다. 여기다 8분의 3 곱하면 뭐야? 50, 150. 따라서 2의 n제곱이 1도 이제 넘어와도 되지. 이래 놓고 마지막에 또 3점짜리 틀리지 마라. n값 몇이야? n의 최소값 구하래. 이러면 n값 몇이야? 149 넘어가는 순간이 언제야? 8이긴 한데 7이 128제곱이 128이지. 그러니까 8이 256인데
홀수 구하라 그랬으니까 9 써야 돼. 됐지? 항상 이런 거 틀리지 않게 조심. 이런 건 또한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이 저렇게 뒤집어 까져 있으면 이제 많이 복잡해. 물론 이제 뭐 조화 수열이라고 따로 있긴 하지만 등비 수열은 뒤집어 있어도 뭐 당황할 거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첫째 항이 되겠지. 이제 첫째 항은 여전히 1일 거야. 그지? 공비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따지면 등비 수열 요거를 그냥 써보면 얘는 첫째 항을 A, 두 번째 항이 AR, 세 번째 항이 AR 제곱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수열인 건데 지금 저기서 무슨 짓을 했냐면 첫째 항 가지고 와가지고 뒤집어 엎어놨고 그 다음 얘는 갖다 버렸고 요 셋째 항 가지고 와서 이렇게 뒤집어 엎어놨단 말이지. 그 다음 또 여기 다섯 번째 항 가져와서 이렇게 뒤집어 엎어놨을 거란 말이야. 달라지는 건 공비만 제곱돼서 뒤집히겠네. 그지? 따라서 얘는 지금 이 수열은 첫째 항, 그러니까 한글로 쓰자. 지금 요 수열은 첫째 항은 A 원분의 1이지만 그냥 1인 거고 공비는 R 제곱분의 1인 거 확인. 다시 말해 공비가 루트 2이기 때문에 얘는 공비가 2분의 1이겠네. 이렇게 잘 천천히 확인하시면 되시. 되나? 그럼 남은 건 이제 다 공식 쓰시면 되겠지. 등비수열 합공식을 쓰면 되겠지. 1-R분의 첫째 항은 1이니까 생략 1-R에 여기에 몇 제곱이야? 빨리 말해. 몇 제곱이야? 뭐 5? 몇 제곱이야? 한 개수야.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저 자리 한 개수 자리야. 됐지? 됐지? 다음 밑에 8번. 자, 첫째 항과 둘째 항의 절대값이 다르다고.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야 이거 수열 뭔 짓 한 거지? 모르겠으면 너 봐라. 저게 대체 뭔 짓을 한 거예요? 몰라? 그럼 n에다가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하면 아 그냥 부호를 이제 와리가리치게 바꿔놓은 거구나. 첫째 항을 마이너스로 해서. 맞아? 그리고 S10 T10 알려줘요. 그러니까 T가 이제 요 수열의 합이라고 주어져 있지.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 식 세워야지. 문자로 놓고. 그냥 얘 기준으로 초항을 A, 공비를 R이라고 놓고 식을 일단 세워야지. 그러니까 어차피 다 미지수 세워봐야 2개밖에 안 생겨. 일단은. 요거 그대로 식 세워야지. 1-R분의 일단 공비가 뭐보다 큰지에 대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R-1로 하든 1-R로 하든 일관성 있게 하나만 딱 하시고 그 다음 첫째 항에 1-R의 10제곱 이것이 200이다 해주시면 되고 그럼 이제 이 수열 요게 요 놈이지 얘는 그럼 초항은 지금 보이는 대로 -R일 거고 공비가 이렇게 되겠네. 부호가 바뀌잖아. 공비에 이렇게 붙어 있겠지. 그치? 됐냐? 됐지? 따라서 여기 T10은 이걸로 등비수열 합을 써야 되니까 1 -R 분의 첫째 항에 1 공비의 10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긴 짝수 제곱이기 때문에 요거는 플러스 확정. 됐냐? 즉 이렇게 날려주면 되겠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됐나? 그리고 위아래 잘 연립해 주시면 되지. 됐나? 이것도 이제 그냥 이대로 나눠버리면 끝나지. 이거분의 이거는 이거분의 이거다 라고 바로 그냥 식 세워버리면 끝나겠네. 이거분의 이거 하면 이렇게 약분 A 약분 마이너스 하나 남는다. 이런 건 계산 안 틀리게 잘 조심하시고 이렇게 남는 거지. 따라서 1-R 마이너스는 뭐 아무데나 마음에 드는데 붙이십시오. 얘가 40분의 20이니까 5다 하고 이 분모 넘겨서 풀어주시면 되지. 됐지요? 레벨 1에 자 지금부터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다. 레벨 1에 5번을 그냥 한번 몇 명이나 통과할지 보자. 자 준비 제한 시간 10초 줄 거야. 하나 시작. 일단 저기 등차수로 합 2차식에 상수항 없는 거 뭔지 또 날아간 사람들은 10초는 어림도 없지. 끝! 답 나온 사람 아무도 없냐? 이런 자 내가 해봄. 일단 나 이거 또 설명해야 되냐? 보자마자
저거 등차 수열. 공차가 몇이겠어? 6이겠지. 첫째 항은 2지. 자, 근데 심지어 이 수열이라 그랬어. 즉, 문제는 어디 갔어? 문제에서는 요 AN이 무슨 수열인지 안 알려줬지만 이게 뭐가 안 알려준 거야? 알려준 거지. 등차 수열. 그럼 등차 수열에 이건 뭘 의미하냐? 2D. 공차가 6이잖아. 그러니까 이 수열은 그냥 12가 1번. 그러니까 다 12야. 12가 10개, 120. 뻥 까고 진짜 10초 맞아. 수열은 요런 게 이제 차이를 만든다. 응? 아무도 없어? 한두 명은 있을 줄 알았더니? 아니, 그냥 그거부터 물어보자. 니네 이것도 까먹었지 또?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이제 기억나? 이건 이제 기억나? 이것도 이제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지. 이제 시그마까지 써서 해보자. 등차 수열의 합 SN의 구조를, 등차 수열은 일단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게 1차식이지. 마치 직선처럼 이렇게 생긴 거 알고 있지? 한 번 더 이제 오늘 이후로 더 이상 안 할 거야. 따라서 등차 수열의 합은 K로 하면은 문자가 겹치니까 T? 됐지? 등차 수열은 저렇게.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을 한번 시그마에 장착해서 한번 그대로 공식을 써보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특징을 알 수가 있지. 자, 그럼 얘는 2분의 D의 N제곱 플러스 2분의 나머지 뒤에 건 뭐 필요 없지만 일단 얘 이상 써주면 이런 식이 될 거고, n에 대한 몇 차식인가? 2차식. 그지? 나 지금 일반화 시켜서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걸로 식을 썼잖아. 그지?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은 항상 몇 차식이 나온다? 2차식이 나온다 그랬어.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이 2차식이면 원래 2차항, 1차항, 상수항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상수항이 없다 그랬어. 그냥 등차 수열의 특징. 됐냐?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저 SN 딱 보자마자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네 하는 순간 바로 등차 수열이 로딩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최고차항 계수 봐. 니들이 눈으로 계속 항상 강조하던 거 아니야? 최고차항 계수는 공차의 절반이야.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 3이 써있다는 얘기는 공차는 6이란 얘기겠지. 그래서 나는 아까 전에 빠르게 찾은 거야. 등차 수열인 게 확실하고 공차가 6이니까 아마 6N 이렇게 생겼겠네. 뒤에는 뭐가 붙을까? SN이라고 해도 여기다 1 집어넣은 건 첫째 항이잖아. 1 집어넣으면 2거든. 그래서 아까 여태까지 등차 수열 찾던 것처럼 1 집어넣어서 2가 나와야 되네? 마이너스 4 이렇게 찾은 거고. 되냐? 등차 수열인 걸 알았으니까 실은 아까 앞에도 나왔었잖아. 이거는 그럼 결국 공차 2D 그냥 일정한 수열인 거지. 맞아? 맞지? n 플러스 2번째 항에서 n번째 항까지를 빼면 이건 그냥 2D가 되는 거냐.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근데 D가 6이기 때문에 12가 되는 거지. 즉 지금 저 마지막에 언급한 수열은 그냥 모든 항이 12인 수열이라 그거 10개 더하라는 소린 거고. 됐냐? 이게 아니면 원래는 저거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SN이 주어진 상태로 내가 AN을 구하거나 해야 되면 당연히 원래 정석 방법은 이거지. 당연히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거를 아까처럼 10초 컷을 안 내고 수능 보는데 이거를 이렇게 한참 풀고, 그러니까 이제 뒤에 4점짜리 풀 시간이 없는 거지. 다 실력이야. 다 실력. 아니면 뭐 전 4점짜리까지는 그래? 그럼 검사할 시간은 벌어야 되지 않나? 어쨌든 막 22번 수능 때까지도 21, 22 15번 이런 거를 풀 거는 안 돼. 그럼 네가 푼 거 확인이라도 잘해야지. 푼 건 다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여러 가지로 시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데서부터 시간을 다 빼앗기고 앉아 있으면 안 되지. 원래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거 해서 진짜 가짜 조사도 다 해야 되고 원래는. 그러나 10초 컷 할 수 있는 문제야. 그래서 잠깐 테스트 해봤는데 역시 아무도 없었어. 그래. 그래서 일단 여긴 다 해보시고 레벨 2부터 이제 하나씩 천천히 풀어보자. 얼마나 깔끔하게 딱 정확하게 잘 풀 수 있는지가 확인이 돼야 돼. 일단 공차는 바로 나오나? 공차는 바로 나오지. 이거 보고 공차는 바로 나오지. 대신에 이제 그 순서 조심해. A8을 저쪽으로 넘기고 6을 욜로 이렇게 식을 이렇게 정렬해 줘야지. 이래야 2D가 마이너스 6이다.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나오는 거지. 일단 공차 빠르게 확인 가능하고. 됐냐? 그럼 동일하게 얘를 이렇게 바꿨잖아. 여기에서도 빠르게 딱 A8과 A10 원래 저렇게 절대값 붙어 있으면 뭐 뿔마로 뺏기던가 범위 나눠서 뺏기던가 이래야 되잖아.
그러나 지금 얘도 확실하게 부호가 파악이 돼. 돼? 얘도 이제 한번 얘랑 같은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본다면 요걸 일로 가지고 오면 이렇게 되고 얘 일로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2야. 자, 그러니까 일단 분명 10번째 항에서 8번째 항 뺀 건 마이너스 6인데 절대값을 취했더니 뭔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둘 중에 누군가는 지금 부호가 바뀌니까 이 되는 거 안 된다는 소리 아니야? 그럼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겠어?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란 얘기야.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겠어? 공차가 마이너스 3인 걸로 추정을 해야지. 항이 점점 작아지는 애야. 그러니까 뒷번호 게 음수겠지. 얘가 음수일 거야. 이게 양수일 거야. 됐냐? 부호 파악이 빠르게 판단이 돼야 되고, 그 다음 만약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약에 뭐 여기까지 갔다. 그래도 괜찮아. 이걸 만약에 아직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이렇게 갔다고 쳐. 그래도 최소한 여기서는 식이 딱 티가 나잖아. 공차가 몇인지 알거든. 근데 만약에 둘 다 부호가 플러스여서 절대값이 이대로 샥 날아간다고 치면 A가 지워지고 D가 다른 값 나오고, 둘 다 마이너스여서 둘 다 마이너스 어쨌든 A가 다 날아가잖아. 모순이 나올 거라고. 한쪽은 부호가 반대여야 돼. 됐나? 그리고 그것은 다음과 같은 원리로. 됐나? 즉 얘만 음수. 그리고 얘는 그대로니까 이렇게 처리 잘 해주셔야지. 그리고 D는 저기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A 값까지 정확하게 나오겠지. 됐냐? 공차가 9이고, 공차 알려줬네? 공차가 9이고, 모든 항이 자연수, 등차 수열이고. 결국은 관건은 이 식의 처리에 달려있겠네. 어떻게들 처리할 거야? 어떻게들 처리할 거야? 그냥 일반항, 어쨌든 선생님 공차가 9잖아요. 그렇지? 그럼 일단 일반항을 찾을 수 있으니 태, 이래 놓고, 집어 넣어가지고 식 세우면 되지 않을까요? 안 되진 않지. 잘하면 답이 나오겠지. 그런데 깔끔하게 식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왜냐면 이렇게 놓으면 분자까지는 괜찮아. AM은 그냥 깔끔하게 9M 더하기 뭔가 나오겠지. 근데 이제 얘부터 좀 식이 더러워지지. 이건 이제 여기에 M 플러스 1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9M 플러스 9 플러스 T 나올 거고, 결국 이거분의 이거는 100분의 97이다. 그럼 또 이제 지그재그 곱하기 70 해서 또 식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당연히 잘하면 답은 나오겠지. 어떻게 처리하면 돼? 공차가 9인 거 줬고 얘랑 한 칸 차이야. 그럼 이건 그냥 얘 자체를 일단 먼저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일단 가장 깔끔하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지. 등차 수열, 여기 수열 파트가 진짜 여러 가지로 좀 기술이 좀 많아. 이것저것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줄 알고 다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제일 간단하지 않아? 아니 n 플러스 1번째 항이면 n 플러스 1번째 항이면 여기서 한 칸 간 게 n 플러스 1번째 항 그 다음 항일 거 아니야? 아이고, 이걸 거 아니야? 근데 심지어 이걸 9라고 알려줬으니 바깥 쓴 거야. 됐냐? 이렇게 정리해주면 가뜩이나 좀 97 곱해야 되고 이 난장이 나는 식을 지그재그 곱하기로 좀 간단하게 해보면 좀 편안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지. 플러스 97 곱하기 9. 따라서 3AM은 일부러 계산 안 했음. 이것도 그냥 일단 계산해랑 일단 냅뒀다가 최대한 지울 거 지워주고 마지막에 계산하는 거랑 이런 것도 다 결국 계산 스피드, 손실 차이 했냐? 이제 이 정도 왔으면 계산도 한번 해봐도 되고. 몇이야? 27, 28, 29, 291. 됐지? 어쨌든 일단 여기서 이렇게 딱 찾아줄 수 있고. 자, 그 다음. 그래서 저 힌트는 잘 썼고. 그럼, 자, 문제 잘 봐. 자연수라는 힌트가 있어. 그 다음, 자연수. 그 다음, 여기 보면 최소값 구하라 했기 때문에 이거 뭔가 고정적으로 수치가 나오는 게 아니야. 막 구하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최소값 구하래잖아.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부등식이 나올 수도 있는 거라. 자, 이제 여기부터 천천히 진행하자. n번째 항이 이제 식을 써야지. 공차가 9이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일반항을 좀 세워볼 때가 됐지. 됐냐? 자, 그럼 여기서도 질문.
항상 하던 대로 1차식일 테니까 뭐 이런 스타일로 세울까? 아니면 그냥 원래 수열의 합 원리대로 첫째 항 더하기 n-1에 아홉 D 이렇게 세울까? 뭘로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 모든 항이 자연수라는 힌트를 쓰려면 예를 들어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요 t는 그냥 마치 그냥 하나의 관계식의 그냥 상수항처럼 쓴 거란 말이야. 그지? 맞지? 이렇게 표현해야 얘가 자연수다. 문제에서 언급한 모든 항에 해당하는 A1을 표현한 표현이 되는 거야. 그지? 뭐 말을 표현한 식이 되는 거야. 그지?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요 세팅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 힌트를 그대로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건 이제 조금 한번 필터링을 걸쳐야 되거든. 자, 이러면 A1이 9 플러스 T니까 이거부터가 자연수니까 아 그럼 T가 지금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8까지도 되는 거고 맞아? 이런 식의 필터링을 걸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힌트 모든 항이 자연수다라는 힌트를 잘 써먹으려면 이 표현보다는 그냥 이 표현이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잘 효율적으로 쓸 줄 알아야 되는 게 이쪽 수열 파트입니다. 오케이? 따라서 이렇게 잡아주고 이제 요 힌트를 써봅시다. 즉 A1은 그냥 A라고 쓸게. 더하기 M-1 곱하기 9가 291이다. 자 그리고 어차피 여기서 뭐가 하나 딱 나오지가 않을 거야. 그래서 최소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식 정리나 잘해. 9M-9가 291이다. 따라서 마이너스 9 옆으로 넘기면 300. 나올 거 다 나왔어. 힌트도 다 썼고. 뭐 연립해서 딱딱 A는 몇, M은 몇 나오는 거 아니라 그랬지. 이거 가지고 이제 저거 최소값 구해야 되는데 얘도 자연수고 M도 지금 항 번호로 사용됐으니까 자연수다. 때려박아서 찾는 거잖아. 맞냐? 때려박아서 찾아도 되고 선생님 이거 뭐 한 문자로 고치는 거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되는데 얘는 이런 경우는 이렇게 관계시키고 있는 경우는 때려박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 해볼까? 이거 하나 가지고 A 더하기 M의 최소 구해야 되니까 뭐 이제 뭐 확통 하시는 분들은 뭐 익숙하겠지만 막 대입해서 찾을 건데 이렇게 뭔가 개수가 큰 거부터 넣어주라 그랬지. 그러니까 만약에 M이 1이야. 그럼 얘는 몇이야? 얘가 1이면 여기가 9가 돼서 일로 이렇게 넘어가면 291? 이렇게 되겠네? 그럼 둘이 더하면 몇인 거야? 292. 이런 식으로 아마 한 두세 개 넣어보면 아 이럴 때 최소겠구나 하고 바로 감이 올걸? 아니면 딱 보자마자 아는 경우도 있고 아 얘가 최대한 커야 얘가 최대한 작겠네 이렇게 그래 아니면 확인해봐도 되고 2면 10, 여기서 9를 한 번 더 빼면 되지. 그럼 282. 그럼 저 둘을 더해보면 284. 점점 작아지는 거 확인되지. 그러니까 최대한 요 M을 크게 넣어야 작아지는구나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럼 얘를 자연수로 만들어 주려면 M에 몇 가지 넣을 수 있냐? 그러니까 M의 최대값 이런 느낌이지. 몇 가지 넣을 수 있냐? 300 안 넘어가게. 몇이야? 아 이거네. 그러니까 M이 33일 때 얘가 297이 돼서 얘가 3이 될 거고 그때 둘이 더한 36 이게 제일 작은 값이겠네. 됐나? 자 얘도 잘 보면 딱 알 수 있겠어? 그러니까 AN이 등차 수열이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말한 첫째 항과 공차는 얘가 아니야. 이거야 이거. 이거의 첫째 항이 마이너스 6이다. 그러니까 이거의 첫째 항이 마이너스 6이다. 일단 줬다 1 박자. 줬다가 1 넣으면 마이너스 6이래. 그 다음 이거의 공차가 4래. 야 바로 나와. 이러면 AN의 공차도 나오는 거 아니야? 몇이야? 식을 굳이 세워야 되나? 물론 안 되면 세워야지. 나와? 몇이야? 야 둘 다 항 번호만 좀 다를 뿐이지 둘 다 공차는 같아. 그러니까 자 뭔 소리냐? 얘만 따로 본 거랑 얘만 따로 본 거랑 공차는 똑같겠지. 그러니까 등비 수열은 잘 하면서 야 만약에 AN의 공비가 3이야. 그럼 이렇게 된 거는 공비 몇? 이건 잘하지 않냐? 아닌가? 이것도 못하나? 저건 공비 몇이겠냐? 9겠지. 왜 등차는 못하는데? 맞아? 똑같은 원리 아니야? 어? 그래. 아니면 식을 세워.
공비가 3이라고? 그럼 얘는 첫째 항 곱하기 R의 n-1 이렇게 생겼겠네. 근데 여기 보니까 n 플러스 2가 있네. n 플러스 2번째 항은 뭐 달라지는 건 없지. 첫째 항이 단지 이거일 거고 R의 n-1까지는 똑같을 거야. 얘랑 곱했잖아. 그럼 요 앞에서 뭔 난리던 나겠지만 어쨌든 곱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건 지수 법칙에 의해 요렇게 요 부분은 이렇게 봐도 되니까 결국 9의 n-죠. 공비 9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등차 수열도 마찬가지. 얘가 공차가 뭐 D라고 쳐. 아까도 계속 했지만. 더하기 뭐 n1이라고 합시다. 그럼 요 수열도 공차는 똑같을 거 아니야. 다만 이제 아마 뒤에 자리가 다르겠지. 됐냐? 그 둘을 더했다고. 그럼 당연히 둘이 더하게 되면 1차항 계수는 2dn 될 거 아니야. 이 2d를 4라고 준 거, 이게 2지. 식으로 봐도 되고. 되냐? 따라서 일단 문제 딱 스캔하고 바로바로 나와주시고, 실은 공차 나왔고 요거 나왔으면 다 나왔지 뭐. 즉 얘가 a 더하기 요건 a 더하기 2d고요. 이게 마이너스 6이다. 근데 우리가 이 d를 찾은 거지. 즉 2a 더하기 4가 마이너스 6이다. a 값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이고 첫째 항 마이너스 5 나오는 거지. 뭐 끝. 따라서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첫째 항이 마이너스 5니까 이렇게 박으면 되나? 요 수열의 첫 항부터 10항까지 합 구하시면 됩니다. 시그마를 쓰셔도 되고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거 그거 써도 되고. 됐냐?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등차 수열. 그러니까 지금 수열이 2개 등장하네. 등차 수열 일단 등장하고 있고 거등차 수열에 절대값 씌워놓은 거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중이야. 모든 항이 정수이다. 자, 이제 바로 이런 거 이제 바로 잡히지. 이거 뭐야? 마이너스 3d겠지. 됐냐? 됐지? 일단 부등식부터 해결해 볼까? 일단 대놓고 할 일이 딱 정해져 있네. 양변에 마이너스 3을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c. 여기가 그럼 3분의 c. 근데 어디 갔어? 모든 항이 정수래. 그럼 당연히 공차도 정수여야겠지. 됐냐? 공차도 정수여야겠지. 따라서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는 요거 이제 몇이고 마이너스 6점 몇이니까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따다다다 1 2 3까지 일단 뭐 이렇게 공차의 후보는 다음과 같이 정해지겠네. 됐냐? 아, 이러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첫째 항은 절대값의 크기는 10보다 작다 그랬고 모든 항은 정수라 그랬고 첫째 항부터 8항까지 합의 최대값 구하는 거거든. 자, 여기서부터는 계산이 아니라 그럼 이런 상황에 요때 최대겠구나 하면서 문제 딱 풀고 끝나는 거거든. 뭐게? 아무 생각 없이 최대니까 얘 하면 안 돼. 8항까지 합의 최대라고 한 건 누구냐면 얘야, 얘. 절대값 씌운 거. 그러니까 지금 부호는 생각 안 하는 거야. 그 상태로 가장 크게 잡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딱 생각 안 하고 오해하기 쉬운 게 최대. 그러면 이제 저 정수라 그랬으니까 저 A1. 나 보면은 저거 A1 범위가 이거잖아. 뭐 최대니까 뭐 9 아닐까? 9에서 뭐 최대한 많이 가면 되니까 공차 3 해가지고 공차가 3인 경우가 최대가 아닐까? 바로 낭패. 아니야. 더 크게 할 수 있지. 절대값을 씌우면. 맞아? 방법은 뭐가 있어? 여기 좀 더 크기가 확 변하는 공차가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부호는 지금 신경 쓰면 안 된다니까? 절대값 씌워져 있단 말이야. 그치? 좀 더 크기가 확 변하는 공차인 얘를 각을 봐야 되고 그럼 당연히 첫째 항은 마이너스 9로 시작해서 공차가 마이너스 6으로 잡혀야 얘가 그냥 아주 그냥 시원시원하게 절대값이 이렇게 큼직하게 진행이 될 거 아니냐? 맞냐? 이런 거는 뭐 그냥 잘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요 수열은 여기에 절대값을 씌운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요 수열의 최대인 경우는 첫째 항이 9, 두 번째 항이 15, 세 번째 항이 21, 27 이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수열의 또 다른 일반항을 자연스럽게 잠깐만 BN이라고 놓을까? 요 수열의 일반항 세워주자. 어쨌든 등차 수열이잖아. 공차가 6이죠. 6N
더하기 첫째 항이 9니까 3. 이 수열의 8항까지의 합을 구하면 그것이 최대값이 될 것이야. 됐지? 뭐 시그마 쓰자. 시그마 뭐 할 건데 공식도 아직도 가물가물하고 왔다 갔다 하면 공식도 쓸 연습도 할 겸 시그마도 써줘. 이렇게 플러스 24. 됐지? 자, 5번. 아까 말한 이성질 쓰는 거에 주의사항이랑 다 담겨있는 문제네. 요짓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게 항상 이거라고 그랬어. 진짜 가짜 조사를 잘 해줘야 된다 그랬지. 보자. 일단 AN의 합이 SN이고 BN의 합이 TN. 자, 평범한 세팅이고 이렇게 합에 대한 관계식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짓을 따따블로 할 수가 있겠네. 일단 저식 하나를 그대로 써주고 n-1을 대입해서 n-1항까지의 합을 관계식으로 또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럼 여기는 이제 2n-1이 되겠지. 그리고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이제 아까 그 원리를 그대로 쓸 수가 있지. 즉 tn, bn의 합이야. n항까지 합에서 n-1항까지 합을 빼게 되면 여기가 이제 bn이 나오는 거고 여기도 이제 sn에서 이걸 빼면 an이 나오는 거고 여기는 그럼 위에서 아래 빼면 지워지고 하니까 2가 되겠네. 그런데 이때 옆에 반드시 써야 돼. 이 괄호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식은 이겁니다. 됐지? 안 그래도 지금 여기 B1이 들어가 있으니 이 B1을 여기서 찾으려고 들면 바로 가는 거야. 여기에서는 요거밖에 못 찾아. 5니까 여기 B5가 있네. 따라서 이렇게 찾은 식에 n에다가 5를 집어, 5 넣어도 되지? 이렇게 되는 경우니까 이제 5 집어넣으면 A5는 나올 거야. 그냥 기본적인 개념 문제 아니야. 얘가 10이란 소리니까 A5는 8이겠네. 그러나 B1을 찾을 때 A1을 였다가 1을 넣으시면 안 되고 어디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어야지. 첫 식에 여기에다 1을 넣어서 나오는 이게 진짜라 그랬어. 됐죠? T1이 그럼 결국 B1과 같고 S1이 A1과 같고요. 여기다 넣어서 A1이 1 해야 올바른 B1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어. 진짜가 이게 진짜. 진짜랑 가짜랑 같은가 볼까? 여기에다가 만약에 어거지로 1을 집어넣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B1이 이러면 이제 A1이 1이라고 치면 3이 되겠지? 틀리잖아. 다르잖아. 되냐? 진짜는 여기에서. 이거는 저 밑에서. 됐지? 6번도 이거 은근 수열의 구조나 이런 걸 잘 파악하고 계셔야 정확하게 해석해서 잘 풀어낼 수 있는 문제지요. 자, 일단 문제를 한번 쫙 감상해 보시고 자네들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 뭐 외운다라기보단 자 일단 SN이 이거 아까도 했지만 얘가 2차식이고 이제 상수항이 없으면 등차다. 이거는 이제 아까 원리로서 보여준 거야. 그리고 그 외의 경우들 3차 이런 건 당연히 뭐 특별한 거 없고요. 근데 얘가 1차식이거나 상수항일 때는 AN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다 잘 생각해낼 수 있냐? 외워야 된다고 해야 되냐 이걸? 글쎄 그냥 SN의 뜻을 잘 상상해봐. 저것만 잘 생각해낼 수 있다면 지금 저 6번도 실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거든. 1차라고. 얘는 어떻게 되겠어? 만약에 상상력으로 좀 부족하다 싶으면 한번 1차식으로 한번 이렇게 설정해 보고 한번 직접 빼는 행위를 해봐. 자, 이러면 뭐 전개해서 보면 AN이 지워지겠지. 지워지고 그냥 이거를 빼면, 즉 AN 이거를 빼면 그냥 상수가 나오겠지. 맞아? 그치? 요 식에서 요 식을 빼. 이건 A 곱하기 N이야. 이건 항 번호고 괜히 A로 했나? 하여간. 됐냐?
일반항이 상수다. 무슨 소리야? 항이 다 첫째 항도 뭐 예를 들면 3, 둘째 항도 3, 셋째 항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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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똑같다고. SN이 상수면. SN이 그냥 숫자야, 숫자. 그냥 K 뭐 이렇게. 그럼 이걸 하면 n 대신에 n-1을 넣어야 되는데 넣을 게 없네? 빼면 됐냐? 물론 지금 여기에도 다 생략된 게 뭐냐면 첫째 항은 제외야. 두 번째 항부터야. 두 번째 항부터.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뭐 선생님 그럼 이것도 다 외워야 되나요? 아니 그냥 이 구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네들이 유도를 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뭐 이제 오늘 알려줬으니 그럼 차라리 외워서라도 특징을 기억하면 뭐 그럼 그것도 다행이고. 즉 지금 여기 첫 번째 SN이 지금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 첫 번째부터 하나씩 해석 들어가 볼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n에다가 1을 집어 첫째 항은 이걸로 찾는 게 아니라 그랬지. 첫째 항은 이 짓을 해서는 첫째 항을 구할 수가 없다 그랬어. 첫째 항은 처음에 나와 있는 SN n항까지의 합이랑 그러니까 지금 다시 n항까지의 합이라고 하여도 이렇게 되면은 이게 결국은 첫째 항이다랑 똑같은 이 원리를 이용해서 첫째 항은 항상 1을 넣어줘야 되고 1은 여기 범위로 보면 위쪽에 들어가겠지. 따라서 S1 즉 A1은 P다. 이거는 일단 윗줄에서 찾을 수 있고 됐나? 그 다음 방금 말한 거에 의해 자봐 첫째 항이 P야. 근데 저 SN은 계속 여기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있으면 얘네를 계속 더해 나가는 게 SN이란 말이야. 근데 그 계산 결과가 계속 P래. 뭔 소리야? 0. 즉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항부터 계속 0인 건데 자 어디까지냐 하면 이제 여기 P 부등호가 없지. P는 자연수일 테니까 그 바로 앞에까지 P-1번째 항까지는 다 0이다 라는 거를 이제 첫 번째에서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얘는 어디까지 뭐 딱 두 번째 항만 0일 수도 있고 세 번째 항까지 0일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차차 알아내야 되는 거고. 됐냐? 자 그리고 그럼 다시 여기에선 그럼 이제 반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QN. Q가 뭔지 모르나? 1차식이잖아. 맞아? 아까 SN이 1차식이면 그 일반항들은 다 고정된 수치, 즉 상수가 나올 거라 그랬어. 맞지? 다시 말해, 자, 그러니까 얘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얘만이 아니라 요 정보까지 포함해서 한번 수열의 전반적인 구조를 나열해서 본인이 상상을 해낼 수 있어야 돼. 수열에서 아주 중요한 능력은 바로 이거야. 수열이 이제 지금 P가 특별하게 언급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나만 더 쓰자. 이런 식으로 수를 좀 몇 개 내가 해석을 위하여 나열을 좀 해본다고 친다면 자, 현재까지 알고 있는 정보. 얘는 P야. 그리고 얘네 다 0이야. 얘까지 0이야. 이건 그러니까 이제 AP가 뭔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P를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P 곱하기 Q가 나오지. 근데 이제 이것은 SP가 P 곱하기 Q인 거야. 그치? 저 S잖아. A가 아니라. 됐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에다가 P를 저 식에다 P를 넣었을 때 여기까지 더한 거 여기까지 더한 게 SP란 말이야. 이게 PQ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이건 뭐여야 돼? 이 앞에는 다 알잖아. 얘 앞에는 다 구성을 알잖아. P 더하기 어쩌구야, 그지? 즉 여기엔 뭐가 들어와야 돼?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네. 그래야 P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이거 해야 딱 이렇게 나오지, 그치? 됐나? 그치? 그럼 P 플러스 1은 아까 썼던 거. P 플러스 1 얘도 이제 그러면 저기 밑에 식에 n 대신에 P 플러스 1을 집어넣어 보면 아까 썼던 PQ 플러스 다시 S에 P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저기 이제 Q에 P 플러스 1이 들어가는 거니까 처음에 썼던 Q가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는 Q가 들어가야 되겠지. 이렇게 됐냐?
그리고 아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제 계속 상수가 똑같아야 된다 그랬어. 그치? 계속 똑같아야 된다 그랬어. 됐냐? 자, 그래서 5가 되는 항이 딱 2개 있다 그랬거든. 맞아?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딱 저거랑 저게 5일 수밖에 없잖아. 왜냐하면 방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마 얘도 Q일 거란 말이지. 맞아? 확인차 한번 해봐도 되고. 확인차 저기 주어진 식에 이번에 다시 P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Q에 P 플러스 2가 될 거고, 따라서 이것은 PQ 플러스 2Q가 될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합이 이거니까 그 다음에 2Q 되려면 계속 Q가 하나씩 붙어야 될 거 아니야. 아까 전에 봤던 대로 SN이 1차식이기 때문에 뒤에는 계속 상수항으로 QQQQ 똑같아질 거야. 그러니까 5가 되는 게 2개라면, 그러니까 뭐 바뀌어? 얘랑 저거. 얘가 5가 되는 순간 5가 졸라 많아지는 거 아니야, 그지? 따라서 이런 식으로 수열을 잘 나열해서 구성을 보고, 아, 얘랑 얘가 5구나 발견하면 이제 이 문제는 끝나는 거고, 발견 못하면 못 푸는 거고, 뭐 이런 식인 거야. 됐냐? 됐지? 즉, 이 수열의 구성을 저 SN의 뜻이랑 잘 생각해서 한번 이렇게 쫙 나열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 잘 보셔야 돼요. 됐지? 됐지? 그러면 뭐 이제 답은 나오지? 제가 오고 얘가 오면 여기서 Q 나오고. 얘도 잘 보자. 야, 등비 수열이니까 요거는 바로 나오지. 뭐 실은 바로 안 나와도 한 단계 거쳐가도 되기는 하지만, 응? 그냥 공식에 이용해서 공식에 대입해도 나오기는 하지만, 마치 아까 등차 수열인데 요렇게 빼게 되면 2D다라는 그 원리랑 등비 수열을 요렇게 나누게 되면 R 제곱이다랑 같은 원리야, 같은 원리. 이왕이면 좀 저런 것도 바로바로 나왔으면 좋겠어. 되냐? 따라서 요 놈은 지금 현재 R 제곱은 1이다 힌트 준 거고. 야, 그럼 이건 뭐야? R분의 1이겠네. 맞지? R분의 1이 1이 아니다. 뭐야, 이거 그냥 뒤집으면 1이 아니다. 뭐야, 일단 힌트 자체는 간단하네. 공비가 마이너스 1이라고 준 거야. 그리고 문제는 끝이야. 자, 얘들아, 이게 10이야. 이거 구해라. 문제는 이게 끝이거든. 구해줘. 알 수 있어? 공비가 마이너스 1이면 등비 수열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너네들이 상상을 해서 생각을 해내야지. 맞지? 공비가 마이너스 1이면 무슨 일이 생겨? 첫째 항을 A라고 해봐. 그럼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A. 세 번째 항은 A. 네 번째 항은 이거 둘씩 묶으면 사라지잖아. 맞아? 그걸 이용해서 이 힌트를 쓰라는 거 아니야. 맞냐? 그러니까 자유야, 자유. 이렇게 더해도 0이야. 이렇게 더해도 0이야. 선택은 이제 니들이 어떻게 묶어서 없앨래? 그냥 첫 번째로 순서대로 앞에 나온 놈부터 하나씩 빠따 때릴까? 이거 0, 3, 4, 0 이러면서 끝에 걸 남길까? 앞에 걸 남길까? 당연히 등비수열을 일반항을 찾던가 하려면 첫째 항을 찾는 게 좀 더 유리하지.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렇게 없애주자. 이거 0. 그럼 그 다음에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도 0. 됐어? 그리고 아구도 딱 맞네. 이런 거 규칙 찾을 때 얘가 어떻게 끝나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지금대로라면 홀짝 보면 되네. 짝수, 홀수 이렇게 하는 거네. 그지? 짝수, 홀수. 그럼 여기 홀수란 얘기는 요 앞에 짝수인 20번째 항이랑 딱 떨어지게 0이란 소리겠네. 다시 말해 남겨놓은 첫째 항이 10이다 나오는 거지. 끝. 뭐 일반항 찾을 것도 첫째 항이 10이니까 10, 마이너스 10, 10, 마이너스 10 이렇게 하겠네. 됐냐? 첫째 항이 10,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10, 세 번째 항이 10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것도 이제 홀짝고 홀짝 이용하면 바로바로 찾을 수 있지. 얘는 10. 요거 짝수 번호니까 마이너스 10. 홀수 번호니까 10이겠네. 이거 더해라. 끝. 됐지? 자, 8번. 또 지수 계산하다 삑시자리 나지 말고 잘 계산해서 풀어잉. 지수 계산하다 미끄덩 하지 말고 잘 계산해서 풀어잉. 첫째 항이 8이고 공비가 4인 등비수열. 그러니까 요 놈은 첫째 항은 루트 8이겠지.
공비는 루트 4겠지. 그러니까 이겠네. 요게 2루트 2겠네. 이거 가지고 등비수열 합공식 써라니까 잘 써라. 안 해. 이건 이제 공비가 2기 때문에 R-1로 하는 게 좀 계산이 편하겠지. 그치? 자, 다음 장 9번. 갑자기 문제 난이도가 다시 확 내려갔어. 따라서 이런 건 빠르게 식만 쓰고 자네들이 이따가 이제 시간 남았을 때 계산을 하십시오.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 있다. 시방까지의 합, S가 지금 시방까지의 합이지, 그치? 그 다음, 이런 것도 놓치지 말고 잘 보고. 이놈의 5항까지의 합이 T야. 자, 하나씩 써보자. 그러니까 S는 그냥 요 수열에 첫째 항부터 시방까지 합이니까 바로 공식하자. 1 R분의 첫째 항 1 안 써도 되고, 그럼 1 R의 항 개수 제곱. 요게 S. 밑에다 T 쓸 건데, 즉 T는 지금 이렇게 된 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요 수열의 초항과 공비와 개수를 잘 써주십시오. 첫째 항은 당연히 저기다 1 집어넣은 A2. 됐지? 그럼 A2는 요 AN 입장에서 A1 곱하기 R이기 때문에 A1이 1이라 그랬으니까 R이 첫째 항이겠네. 됐지? 공비는 그냥 나와야지. 이거 A2, A4, A6 두 칸씩 가는 거잖아. 공비는 R 제곱이겠네. 개수는 1항부터 5항까지라 그랬으니 뭐 숫자 못 세는 사람 없지? 5개. 그대로 공식만 잘 써줘라. 1 R분의 대신 첫째 항이 이제 R. 그 다음 여기도 1 R의 항 개수 제곱 이렇게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10제곱이 되겠지? 바로 쓸게. 10제곱이 되겠지? R의 10제곱. 그래서 그대로 나눠서 이것이 5다라고 알려준 문제. 남은 건 계산 됐냐? 시원시원하게 약분 다 되지? 쓱싹 요거는 이제 합차 공식으로 1 플러스 R 1 마이너스 R 해주면 싹 남은 건 요거랑 요거 분모. 요거랑 없네. 이렇게 남겠네. 됐죠? 그림 잘 갖다 써?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그림의 표현은 안 했으나 간접적으로 알려준 여기 점 좌표 하나가 있네. X좌표가 BN이고 Y좌표가 AN이래. 근데 이 자식이 이 위에 있다. 집어넣어라. 이거 뭐 어쩌라고. 넣어라. 넣어. 4에 BN. 뭐 일단 이거잖아. 됐지? 그 다음 알려준 게 뭐야? BN의, 그러니까 지수 계산하는 거잖아. 자, 이거 이제 넌 들어가. 지수 계산하는 거네. 대신 이거 바로 나오지. BN이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분의 1인 등차 수열. 공차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N에. 자, 뭐 넣어야지 1 나와? 2분의 1을 하면 이제 1 넣으면 1 나오지. 그치? 됐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BN, 이 자리. 이 자리를 이렇게 알려준 거네. 자, 2분의 1로 묶어서 지수 계산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2의 n 플러스 1제곱. 됐네. AN이 등비수열 나왔지. 첫째 항부터 7항까지 합을 구해라. 초항과 공비와 개수 잘 작성해서 계산하십시오. 첫째 항 1 집어넣은 거 4. 공비는 밑이 2니까 2. 개수는 7개. 됐지? 밑에 11번 이런 거 보고 제발 겁먹지 말고 할 일을 하나씩 해라.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해. 응? 하다 못해 지금 이 문제 딴 건 몰라도 아니 저 B가 너무 더럽게 생겼잖아. 이거야 뭐 A가 K인데 K가 자연수다. 뭐야 이거 그냥 A는 그냥 이렇게 그리고 B가 더럽잖아. 그럼 넣어보면 될 거 아니야. 맞아? 그 다음 A 교집합 B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말만 해놓은 거. A 교집합 B 둘이 겹쳐라. 근데 얘가 자연수잖아. 즉 이 중에서 계산 결과가 자연수인 거
교집합으로 넣으란 얘기네. 해석이 이거 다잖아. 그럼 넣지 마라. 됐나? 그럼 이제 님들이 하실 일은 이제 B에 저기 K에다가 막 숫자를 넣어보면서 찾아봐야지. 뭐야. 2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7. 이씨 분자가 이씨 커지겠지. 이러면서 좀 몇 개 찾아보면 될 거 아니야. 3에 마이너스 3분의 1. 자, 참고로 요게 여기가 딱 마이너스 2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3분의 1이기 때문에 자연수는 아니야. 얘 아직 아니야. 그 다음 여기가 3분의 1. 그 다음 3분의 3. 요 놈부터겠네. 야, 잠깐만. 야, 밑에 왜 3으로 변신했냐? 됐지? 왜 3으로 바뀌었지? 하여간 얘 몇 는 거야? 얘가 1 는 거, 1, 2, 3, 4, 5, 6 는 거네. 이런 것도 좀 규칙 찾아주면 좋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자연수는 언제 등장할까? 여기서 또 나올 거 아니야. 요게 그리고 2의 세제곱이고 이게 지금 K가 7, 8, 9인 경우 이런 식으로 잘 찾아주면 될 거 아닙니까? 됐냐? 됐지?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이 수열을 가지고 n번째 수를 소문자 an이라고 그랬네. 따라서 천천히 정리해보면 a1이 지금 얘가 나온 거야. 이지. 그 다음 두 번째 항이 2의 세제곱이 나온 거야. 이게 등차일지 등비일지는 아마 다음 거 한 번만 더 찾아보면 되겠네. 바로 넣자. 6 넣어서 나왔고 9 넣어서 나왔으니 아마 그 다음 건 11대 나오겠지. 12 집어넣어봐. 몇 제곱이야? 3에 24 빼기 9 15제곱 2의 5제곱이네. 나왔네. 등비수열이네. 등비수열이지? 됐냐? 확인되지? 즉 등비수열이다 라고 AN을 찾아주면 일단 1단계가 끝났고 나머지는 이제 공식 쓰는 거겠네. 따라서 AN은 초항이 2요. 공비는 지금 보니까 2의 제곱인 거 확인되지. 이런 등비수열이고 이거의 합을 SN이라고 했으니 또 공식 쓰라는 얘기겠지. 공식 바로 써줍시다. 다시 말하면 개수가 n개라고 해야지. 자, 공식 쓰자. 공비가 4니까 r-1로 씁시다. r-1분의 첫째 항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은 이제 지수 계산 쪽이 아닐까? 그치? 자, 바로 해주자. 요거 3이니까 양변에 곱하면 날라갈 거고 2는 나눠서 여기 지수 하나 까줍시다. 그 다음 4의 n제곱 2의 49제곱에 더하기 1. 아시다시피 4의 n제곱은 2의 2n제곱이고 부등식이야. 그냥 뭘 넣어야 큰지 찾아라야. 몇이야? 50. 50. 그러니까 여기가 49가 되면 얘가 1 더 커서 여기가 50이 되는 순간이 되겠네. 됐지? 그래서 n값은 25가 되겠네요. 됐냐? 자,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 수열 쪽에 약간 난이도 있는 단원의 문제를 풀려면 수열의 전반적인 구조나 이런 걸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 해서 자, 땡겨놓고 문제에서 알려준 건 공차는 2라 그랬거든. 등차 수열이라고 알려줬고 이 두 식을 유심히 잘 봐야지.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쭉 더한 거고 하나는 절대값을 취해서 더한 거야. 일단 저 관계를 보면 뭘 알 수 있냐? 공차가 2이기 때문에 항은 계속 커질 거야. 맞아? 내 절대값을 씌웠더니 합이 커졌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야? 분명히 뭐가 있다? 음수인 항이 있을 거다라는 거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아마 여기까지 생각하지 않았을까? 맞아? 음수인 항이 있겠지. 그래서 그럼 이제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2기 때문에 이런 식이겠네. 음수로 시작은 하겠네. 마이너스 하다가 어느 순간 플러스가 될 거고 그러면서 가인트까지. 이 소리는 뭐야? 0은 거쳐간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는 거네. 맞아? 그러니까 분명히 음수로 시작해서 이 공차가 2니까 이런 수열이라는 걸 상상할 수 있겠지. 그 다음 얘네 둘이
이 두 식을 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도 잘 생각해 보면 좋아. 자, 이왕이면 좀 큰 데서 작은 거로 뺄게. 이 두 식을 뺐을 때 일어나는 일은 어떤 애들이 일어날까? 이런 거를 이렇게 상상을 해야 된다고. 어떤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양수인항들은 절대값이 그냥 곱게 샥 하고 날아갈 거기 때문에 빼버리게 되면 양수인항은 다 사라지고 음수인항이 2배씩 남겠지. 즉 빼게 되면 그냥 차라리 한글로 쓸까? 음수인 항의 2배의 수치가 나올 거야. 맞지? 그것도 양의 값으로 나와, 음의 값으로 나와. 여기서 이렇게 뺄 거라 그랬어. 그지? 맞지? 자, 여기서 이걸 빼면 24거든. 그러니까 지금 음수인 항의 총합이 12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정확히는 12라고 쓰면 안 되고 뭐라고 생각해야 돼? 마이너스 12. 됐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바로 상상이 안 되면 딱 일부분을 식을 좀 세워봐도 좋아. 그러니까 자, 앞에 건 확실히 음수잖아. 그러니까 한번 이쪽을 빼봐. 자, 내가 지금 다해서 나를 뺀다는 얘기는 이런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야. 맞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얘가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이 이렇게 뺏겨질 거란 말이지. 그리고 이런 계산이 돼서 뭔 계산이 돼? 이런 계산이 될 거야. 됐어? 다시 말해 여기 음수인 항이라고 내가 한글로 쓴 이 부분을 관계식으로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겠지. 그 다음 뭐 두 번째 항도 딱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음수인 항의 총합이 지금 24지. 이렇게 나온 거라고 지금. 됐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까 말한 음수인 항의 총합이 왜 마이너스 12인지를 이렇게 잘 상상을 해서 생각해서 알아내거나 아니면 생각이 좀 딸리면 이렇게 식을 써보거나 하든 뭐가 됐든 알아내야 되는 거야. 그치? 됐냐? 그러면서 공차가 2고 0을 반드시 거친다라는 힌트로 정확히 첫째 항부터 그 0 전까지가 딱딱딱 나와야지. 뭐겠냐? 첫째 항이 뭐겠어? 딱 마이너스 12가 나오고 딱 끝날 음수인 항만 더해서 마이너스 12가 나오려면 공차가 2기 때문에 딱 가능한 조합이 딱 이렇게밖에 없지. 그냥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알았잖아. 수열 쪽은 뭐 그냥 단순히 공식 외워서 뭐 여덟 번째 항이 a 플러스 7d 뭐 그냥 등비수열의 합 공식 때려박아서 푸는 건 누가 못해? 이런 걸 물어볼 거라고. 됐냐? 이런 식의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러면 이제 일반항이 그냥 나와버리지. 그럼 문제는 끝났습니다. 즉 일반항 써주자. 일반항이 뭐야? 공차가 2니까 2m. 첫째 항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8 붙이면 되지. 그럼 이 중에 이제 저기 m 값을 찾기 위해서는 절대값 붙은 건 귀찮으니까 당연히 이게 좀 더 편하겠지. 1항부터 m항까지의 합이 60이다. 뭐 시그마 써주자. 1항부터 m항까지의 합이 60이다 라고 이렇게 등식 세워주시면 여기서 m값이 나오겠지. 됐나? 그래서 그러니까 뭐야? 문제에서 뭐 구하래? k 더하기 m 구하래. k 더하기 m. k는 몇이야? k가 요거 찾으라는 거 아니야? 여기 네 번째 항이 0인 거 확인했지? 얘가 4고요. 요거는 이제 계산해서 해 보시면 m값이 이제 12가 나올 겁니다. 됐지요? 됐지요? 아마 음해항 마이너스 값 하나 더 나오면 당연히 버리는 거고. 자, 또 해봄. 얘도 마찬가지야. 그냥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겠구나 하면서 MAC 하고 찾으면 푸는 거고 못 찾으면 이제 계속 해볼게. 뭐 첫째 항은 n분의 1이고 AM이 10이다. 그 다음 일단 요 둘의 관계를 잘 파악했어? 했어? 쟤네 둘을 잘 보면 요 관계에 있잖아. 그게 등비 중앙의 관계에 있지. 100하고 10이잖아. 다시 말하면 AM의 제곱이 100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등비 중앙의 모습을 숨겨놨어. 아이고.
등비 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등비 중앙이 성립하는 거지. 됐냐? 그렇게 되는 이 PQ가 여기 등호 포함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되는 세트가 5개다. 등비 중앙이 성립하는 게 5개라고? 자, 이게 뭔 소리냐 하면, 뭔 소리겠냐? 자, 수를 쭉 나열해 볼까 또? 야! 딱 지금 내가 자, 이러면 하고 얘기 지금 이제 바로 감이 올걸? 그러니까 만약에 m이 7이야. 그럼 어떻게 돼? 중간에 낀 게 이거란 얘기지. 맞아? 그지? 그럼 등비 중앙이 성립하는 거는 7제곱 6 곱하기 8 맞아? 이렇게 성립할 거고 요거 성립할 거고 이런 식으로 몇 개가 생기는 거야. 이게 무한정 생길 순 없어. 벽이 있기 때문에. 여기 m이 만약에 7이어서 여기 정중앙에 들어가 있는 요 m번째 항이 만약에 요 놈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P와 Q, 대소관계는 정해져 있잖아. P와 Q가 있을 수 있는 값이 요쪽에서 한 개가 생기기 때문에 개수가 딱 정해져요. 그 다음, 야,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이 경우면은 PQ 순서쌍이 몇 개야? 몇 개야? 정확히 말해봐. 몇 개야? 몇 쌍 생겨? 6개 아니지? 7개. 왜냐? 문제에 보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m이 7이지, p도 7이고 q가 다 7인 것이 그런 게 있어? 이 등호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랬잖아. p랑 q랑 같아도 된다고도 돼 있어. 여기 등호가 없었으면 그럼 이제 여기부터니까 6개. 등호가 있기 때문에 p랑 q가 7, 둘 다 7인 것부터 시작해서 6, 8, 5, 9 이런 식으로 7개가 생기는 거라고. 실은 이 구조 파악을 하냐 못하냐에 따라 문제의 가닥이 달려있지. 그럼 이제 바로 알았지? m이 몇이야? m이 몇이야? 아까 말한 게 딱 그거잖아. 바로 실은 하면서 막 이러면서 이제 m이 몇 하고 찾으면 끝이라고. m이 몇이야? 5. 가운데 낑겨 있는 항이 요 놈이어야 하고, 그럼 PQ의 순서쌍은 둘 다 5, 5여도 되고, 그 다음은 이제 4, 6, 3, 7, 4 하면서 딱 5개 나오게 되는 거야. 됐냐? 끝. 즉 m이 5기 때문에 지금 저기 가에 의하여 첫째 항 5분의 1인 거 나온 거고 5번째 항이 10인 거 나온 거지. m이 5니까. 그리고 등비 수열이니까 뭐 일반항 다 나왔지. 됐냐? 그리고 보기를 보면 알겠지만 지수계산도 신경 써서 잘해줘야 되겠어. 지수계산도 신경 써서 잘해줘야 되겠어. 이렇게 다 힘겹게 찾아놓고 또 지수계산 틀려가지고 틀리면 좀 억울할 거야. 아마 딱 봐도 딱 이쁘게 안 떨어지겠지. 자, 한번 천천히 이번 계산까지 한번 다 해볼게. 첫째 항을 그냥 A라고 표현을 하자. 그러면 여기 5번째 항은 A 아래 4제곱이 10인 거고, 자, 이렇게 위아래를 이렇게 나눠줍시다. A분의 요거는 5분의 1분의 10으로 나눠줍시다. 그럼 아래 4제곱은 50이 나오겠네. 딱 봐도 이미 더럽게 나오지. 뭔가 한 번에 식을 딱 쓸 수 있나 보면 A의 n-1을 구하는 건데 우리가 n 값이 5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A4야. 이게 만약에 딱 떨어지면 좋지. 그러니까 만약에 세제곱인데 이게 그대로 세제곱이라서 넣거나 안 맞잖아. 지수까지 다 써야 되는 거야. 가자. 즉 R은 어쨌든 4제곱근을 씌우는 거지. 양변에 4분의 1제곱 하는 거지. 근데 그건 다시 말하면 짝수 제곱근, 짝수 루트를 씌운다는 거기 때문에 뿔마가 당연히 붙어야 된다는 것 좀 제발. 그러나 이 문제는 공비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야. 제발 중간에 이 과정 좀 거치고 가. 그러다 아예 그냥 생략 좀 하지 말고.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뭐 본인의 스타일에 대한 차이라 요 50을 지금부터 미리 잘 쪼개서 가도 되고 마지막 순간에 쪼개도 되고 그거는 뭐 알아서 편한 대로 하십시오. 나는 그냥 마지막에 해볼게. 자, 따라서 계산합시다. A 첫째 항이 5분의 1인 건 나와 있고 5분의 1 곱하기 아래 세제곱이니까 괄호 잘 쳐줘라. 이거의 세제곱. 요거만 5하고 약분 갈기지 말고. 자, 그리고 지수 계산해야 되니까 5분의 1도 5의 마이너스 1제곱. 뭐 일단은 나는 그냥 내 스타일대로 한번 해볼게. 이거는 뭐 어쨌거나 정확하게 계산 너무 오래 걸려도 안 되고 틀리진 않게 잘 해. 50 이제 다 쪼개자.
50을 소인수분해하면 25 곱하기 2니까 2 곱하기 5제곱이냐? 그럼 지수법칙으로 4분의 3을 딱딱 잘 집어넣어주면 2에 4분의 3 곱하기 5에 2분의 3이겠네.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 2에 4분의 3 곱하기 5에 2분의 3이고 이러면 이제 요거랑 요거만 지수끼리 덧셈하면 되겠네. 2에 4분의 3은 그냥 가만히 냅둬야 되고 5에 몇이야? 2분의 1. 정답. 받아쓰기부터 해보자. 일단 저기 쪼로록 등비수열이라 그랬으니 우리가 항상 하던 대로 첫째 항을 A, AR, AR 제곱 이런 식으로 뭐 바로 세팅하면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 변이 AR, 여기가 AR 제곱, 여기가 AR 세제곱, 여기가 AR 뭐 이런 세팅들은 다 했을 거라 보고 그렇기 때문에 실은 여기에서 뭐 바로 나오지. AB A분의 CD면 어디야? 요거지. 요거지, 요거. 그래서 공비도 안 구했으면 이건 그럼 A 약분되고 R 제곱이 2니까 R은 뿔마 루트이지만 지금도 왜 양수야? 변의 길이잖아 지금. 됐지? 자, 그 다음 써야 될 힌트는 이거 아니야. 야, 설마 바로 앞단원인데 사인 코사인 법칙에서 했던 기술 뭐 다 까먹었어? R이 루트 2인 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심지어 이제 문자도 다 있어. A는 이제 모르고 여기가 루트 2A. 그럼 여기는 2A. 그럼 여기는 2 루트 2A. 그럼 여기는 4A. 근데 요 삼각형 넓이 줬으면 야, 이거 넓이식 세울 수 있잖아. 없어? 과정 뭐야? 당연히 뭐 어디 직각 이런 거 찾을 거 없으니까 2분의 1 땅땅 사인 세타 2분의 그거 해야 되겠지? 그러려면 세변의 길이가 미지수가 하나인 상태로 세변의 길이가 잡혀 있으면 무슨 값을 구할 수 있어? 코사인 구할 수 있잖아. 코사인 법칙으로 코사인 구하고 그걸로 사인 구해서 넓이식 세우면 끝이잖아. 바로 앞단에서 한 기술이 벌써 다 날아가서 적용이 안 되시면 좀 곤란한데? 따라서 본인의 마음에 드는 아무데나 각을 하나 뭐 여기 아무데나 그럼 요거 기준으로 코사인 법칙 바로 써줍시다. 코사인 세타 버전으로 쓰자. 이거 이제 잘 바로바로 써지지. 4a제곱 플러스 a제곱에 마이너스 2a제곱에 밑에는 2 곱하기 a 곱하기 2a. 이러면 어차피 다 a제곱 투성이라 a제곱은 어차피 다 날라갈 거 아니야. 위에 뭐야? 3a제곱 아래가 4a제곱. 따라서 4분의 3 코사인 값 4분의 3 부모님 소환하고 세타 당연히 예각이고 4분의 3이면 4 3 그럼 여기는 루트 7 따라서 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7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저 세타 기준으로 삼각형 ABC의 넓이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네. 2분의 1 곱하기 바로 쓰자. A 곱하기 요거니까 2A 제곱. 그럼 2분의 1이랑 하면 그냥 A 제곱 남고 곱하기 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7이니까 4분의 루트 7 A 제곱이 루트 7이다 라고 알려준 거네. 따라서 A 제곱은 4가 될 것이고 A 값은 2가 되겠지. 근데 A를 구한 다음에 못 풀었으면 이제 또 중학교 닮음 때문에 못 푼 걸 거거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아무것도 발견을 못했다는 거 아니야. 자, 일단 A가 2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기가 2, 여기가 2 계속 루트 2씩 곱하면 되지. 여기가 4, 여기가 4 루트 2, 여기가 8. 그래서 ACD 넓이를 구하래. 그럼 여기까지 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네? 그럼 지금은 구할 수 있어? 닮음 맞아? 그러니까 내가 닮음에 대한 얘기를 해버려서 그런가? 그렇지? 두 삼각형이 닮음인 거를 알 수가 있지? 선생님 도대체 어디가 닮음이? 각은 딱히 알 수 있는 건 없어. 뭐 어디 원에 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방금 전에 세타 잡은 각은 여기 하나만 알고 있는 거지, 그치? 그게 아니라 그냥 변의 비율이, 세 변의 비율이 다 똑같잖아. 등비수열이기도 하고 1대 루트 2대 2, 맞아? 1대 루트 2대 2. 닮음 조건 중에 세 변의 비율이 같아도 닮음이었어. 그지? 그렇기 때문에 둘이 닮음도 0이야. 닮음비는 몇 대 몇이야? 1대 2잖아.
짧은 변으로 볼까? 짧은 변. 노란 거 짧은 변의 길이가 2고 파란 거 짧은 변의 길이가 4니까 1대 2네. 세상에 미적하는 사람들은 이거 잔뜩 했잖아. 심지어 중학교 때도 했고. 길이비가 1대 2야. 따라서 넓이비는 1대 4. 아까 저 쪼매난 게 루트 7이니까 쟤는 4루트 7. 따라서 S는 4루트 7. CA가 어디야? 아, 요거네, 요거. 정답은 16루트 7. 됐지.